이건 종이로 만든 드래곤이고요. 이건 종이로 만든 벌과 나비입니다. 이것들까지도 모두 종이로 만든 것들입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단 한 장의 종이로만 접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안녕하세요, 매직페이커 니키입니다. 오늘 대결 상대는 종이접기 작가와의 대결입니다. 종이접기도 작가가 있어요? 몰라. 매직페이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종이접기 작가란 어떤 직업일까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종이접기를 펼치는 작가님을 과학자 베타님과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종이접기 작가 김일호입니다. 우와. 이게 지금 다 종이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던 종이접기의 퀄리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종이접기로 만드셨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자르거나 붙이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오로지 한 장을 이제 접어서만. 이렇게 여러 색상이 들어간 작품도 종이를 자르거나 붙이지 않고 단 한 장의 종이만으로 접었다는 건데요. 한 장으로 접기 위해 앞, 뒤 색상을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미리 구상하고 직접 종이를 염색하고 만들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한 장 접기를 지금 바로 보여주기로 하셨는데 종이가 구겨져 있네요. 사실 이 선내기를 다 안 하고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한 작품을 접기 위해 짧게는 며칠, 길게는 2주씩도 제작한다고 합니다. 아니 작가님이 접으실 때 거침없이 접으시네요. 이제 슬슬 힌트가 보일 겁니다. 접고 있는 작가님 손만 보이는데요. 이 세모. 아 설마! 아, 오징어 게임. 와! 작가님의 손에서 단 한 장씩의 종이로 오징어 게임 가면과 딸기탕후루가 탄생하였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 모습에 한 입 먹을 뻔한 건 넘어가죠. 마지막으로 김일호 작가님의 주 종목인 곤충 접기를 보여주셨는데 평면적 종이가 입체적 형태로 탈바꿈하는 모습, 단순한 종이 한 장으로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마치 마술과 비슷해 보여 놀라웠습니다. 다리 디테일, 뭐 얼굴 디테일, 꼬리, 몸통, 배는 이 곤충 모형보다 더 진짜 같아요. 오히려 이게 만든 티가 너무 납니다. 특별한 재료 없이 종이 한 장과 손만으로 복잡한 생명체를 표현해내는 것은 정말 종이접기만이 가능한 예술이네요. 이런 엄청난 실력의 작가님과 간단히 학 접기로 모의 대결을 해봤지만 진짜 가물가물한데. 바로 시작! 오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저 작가님께서 접는 모습이 제가 알고 있는 평범한 학이랑 비슷하거든요? 베타님께서는 아까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지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다 접었습니다. 하나 더 접어도 되겠는데요? 아, 안 돼! 두 분 팀이잖아요. 아 맞다. 팀킬을 하시면 어떡해요 니키님. 아 전편에 저기였어가지고. 그만. 와 베타님 거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학입니다. 와 용 같은데요? 그렇죠. 드래곤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짜잔. 베타님보다 좀 더 학 같아요. 저는 두 개를 접었는데요. 와. 야, 이런 학 처음 봐. 바람을 한번 불어주시겠어요? 학이 날개짓. 아! 이게 진짜 학이지 이게. 니키님께 상 만드는 걸 보니까 어떠셨나요? 제가 압승이지 않을까요?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수준이 아닐까. 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니키아티브로 이동하여 베타님과 종이접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종이접기의 활용 사례. 아 맞네. 아 이게 종이가 아니라서 이게 종이접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가운데 지점을 지나는 이 선으로 정확히 접히는 일종의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맞네. 종이접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일상에 가깝게 있었습니다. 선물을 독특하게 포장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접이식 건축 요소나 이동 가능한 구조물 등으로 공간 활용을 높이는 데 종이접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편리를 위한 부분 외에 생명을 지키는 안전 분야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운전자를 위한 에어백, 추락을 막기 위한 에어매트, 그리고 낙하산 등이 있습니다. 낙하산을 잘못 접어가지고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사고도 꽤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거든요. 딱 한 번 펴질 때 완벽하게 잘 펴져야 되기 때문에 딱 한 번을 위한 종이접기.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같은 움직임을 표현하는 소프트 로봇, 사람을 살리기 위한 스탠드라는 수술용품, 우주 탐사를 위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인공위성 충전을 위한 태양광 패널까지 특히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종이접기가 없으면 안 될 정도라네요. 하지만 그것들 중 가장 제 마음을 크게 울린 건 우와. 와 섬이 나왔어. 하나하나마다 다 펴져집니다. 와 의자잖아 의자. 팝업북은 정말 극한의 종이접기 효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였습니다. 책 두께에서 종이접기가 끝없이 펼쳐지며 이렇게 거대한 3D 지도가 생길 수 있다니. 심지어 종이가 펼쳐지며 움직임까지 만들어지는 모습은 이 대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심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종이를 접지 말고 저희 대결을 접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오 괜찮은데? 저희는 대결을 접겠습니다. 그럴 순 없죠. 사실 이 팝업북 덕분에 김일호 작가님을 상대할 큰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종이접기의 가장 강력한 포인트는 부피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와 베타님의 머릿속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번쩍 지나갔죠. 베타님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 작업실에서, 저는 더욱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선배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쇼핑을 뜯으러
이렇게 해서 지금 여론 조장하는 거지. 뭐 이상한 선배로. 원래 스승에게 배울 때는 제자가 이렇게 겸허한 자세로. 제 간절한 바람이 통한 걸까요? 이은결 일루셔니스트님은 또 아무런 대가 없이 후배를 위해 선뜻 도구를 내어주셨고 대결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얼마? 그냥 또 맞을 때는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요. 이제 남은 것은 2주가 지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술, 발명품들을 사용해 종이접기 작가님을 꺾는 것뿐입니다. 이 대결을 위해 3년 전 도전자로 출연하셨던 탑 클래스 벌룬 아트 디자이너 김태효님이 이번에는 심사위원으로 오셨습니다. 대결은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모든 라운드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승자를 가립니다. 김희로 작가님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A4 용지 많이 접기. 주어진 A4 용지를 절반씩 접어 더 많이 접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A4용지로 접을 수 있는 그 횟수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나의 한계를 돌파하는 건가? 접어보겠습니다. 하나. 오, 세로로 접으시네. 오, 길게 접었습니다. 둘, 오, 또 길게. 길게. 셋, 4번, 아, 이렇게 해서 5, 6번. 오, 7번도 될 것 같아. 아무렇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좀 힘을 줘서 7!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이제 악력의 영역이죠. 물리. 사실 A4 용지는 반씩 접는다면 7번도 접기가 힘듭니다. 한 번씩 접을 때마다 2배씩 두꺼워지는데 7번 접으면 무려 처음보다 128배나 두꺼워지게 되기 때문이죠. 8번을 접으려면 종이의 탄성 한계를 넘어 접기 전에 종이가 찢어지거나 부러지고 터질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작가님께서는 악력이 지금 8번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아, 8번이야. 와. A4용지 8번 접는 사람 저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하지만 작가님은 평범하게 적는 방식이 아닌 1200m의 종이를 12번 접으며 기네스에 등록된 브리트니 캘리번의 방식으로 무려 8번을 접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정말 예상 밖의 일인데요. 저희는 작가님께서 8번을 접는 것에 대한 대처가 사실 완벽하게 되어 있었죠. 와, 이거 또 뭔가 준비했구나. 이제는 두 분이서 작정하고 나왔구나. 백지를 돈으로 바꿔주는 마술 도구 머니 프린터를 100배나 확대한 버전으로 이 초고대 머니 프린트를 활용하여 A4 용지를 더 얇고 길다란 종이로 바꾼다면 승리는 시군증 먹기였죠. 얇아져라! 이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 더 길게. 얇아져라! 더 길게 넣습니다. 더 얇게. 쭉쭉 길게. 자, 이렇게 해서 종이가 더 얇고 길게 바뀌었습니다. 와, 이거 이미 A4용지가 아닌데요? 당연하죠. 얇게 눌렀으니까. 가볼까요? 자, 일단 길게 접으셨어요, 원래. 길게. 진짜 치사하다. 이거 8번 이상 접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9번도 접힐 것 같아요. 식은죽 먹기보다 쉬울 수도 있겠네요. 3번 접으셨네요. 4번이 됐습니다. 오, 5번 왔습니다, 5번. 6번 갑니다. 6번. 7번 왔습니다. 많이 두꺼워졌는데요? 자, 과연 8번. 8번 왔는데 8번 왔는데 이게 지금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사이언스 페이크까지 쓰고 이게 뭐야? 매직 페이크를 사용한 저희 종이가 훨씬 더 얇고 긴데도 왜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걸까요? 사실 베타님께서 만든 이 종이는 길이만 길어졌을 뿐 면적은 동일하게 제작된 종이입니다. 적당히 사용하려 했던 매직 페이크가 결국 비슷한 결과를 불러왔네요. 그나마도 A4 용지보다 더 얇은 종이였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접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작가님께서 사용하셨던 물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저희는 2명입니다. 조금만 더. 9번. 이거 판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 모양이었는데 이게 손으로 놓는 순간 펴지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빼서 매직 페이커즈 팀 8번 그리고 김희로 작가님 7번으로 해서 이번에는 매직 페이커즈가 승리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마술이랑 과학으로. 메디페이커스 팀이 10점! 김효 작가님은 빵점입니다. 시작부터 10점 차를 벌리며 기분 좋은 시작을 하네요. 그럼 2라운드로 넘어가 볼까요? 2라운드 주제는 한 손으로 곤충 접기. 심사위원이 곤충의 이름을 맞춰야 하며 맞추지 못한다면 실격패로 처리됩니다. 한 손으로 접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각각 한 손에 종이를 들고선 학을 접어본 적도 있었고 그 주제가 곤충으로 바뀌더라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학보다 수십 배나 높은 난이도의 곤충 접기. 과연 완성하실 수 있을까요? 되게 자로잰 듯 정확하지 않아요? 아니 살짝 안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 가까이서 보면 다르군요. 사실 작가님도 한 손으로 곤충을 접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시네요. 사실 제가 손가락이 엄청 움찔움찔하십니다. 같이 접고 있는 거구나. 손이 직접적으로 도와주진 않지만 우린 멀지만 함께하고 있어. 블루투스로 약간. 마치 블루투스로 연동된 왼손의 지원 덕분에 작가님의 작품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과연.
이거 모를 수가 없잖아. 찢으신 게 아예 없는 거죠. 전혀 찢지 않았습니다. 그 배에 딱 그게 딱 표현돼 있어요. 이게 한 손으로 접은 퀄리티라니 믿겨지시나요? 작가님의 엄청난 실력이 엿보이는 작품이지만 그래도 심사위원이 곤충 이름을 맞추지 못한다면 실격입니다. 하나, 둘, 셋.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사슴벌레가 아닌가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이 둘이 진짜 헷갈리는 둘이에요.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근데. 심사위원의 오답으로 2라운드의 승리도 저희에게 훨씬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정답은 사슴벌레입니다. 제가 맞추고도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뿔이 달린 게 장수풍뎅이고 이거는 사슴벌레가 맞습니다. 이 둘이 진짜 헷갈리는 둘이에요. 그렇게 헷갈린 건 오히려 저희였네요. 그렇다면 작가님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자. 만점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두 손을 사용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었을 텐데도 곤충을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만점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왜 9점이신가요? 모두가 알 수 있는 더 쉬운 곤충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대중적인 곤충이죠? 충격이네요. 맨 처음에 이를 맞히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처럼 틀리신 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맞추신 분들도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그럼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한 손 종이접기는요 10,000원짜리 있으신 분이 10,000원짜리요? 10회로 네. 네, 여기 있어요. 심사위원님이 꺼내셨으니까 김은호 작가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냥 10,000원짜리네요. 종이 맞죠? 응. 저는 종이접기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제 실력만으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곤충을 접는 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이 종이에 저를 도와줄 특별한 능력을 잠깐 부여해 봅니다. 뭐야? 이제 이 애벌레가 서서히 완전히 접혔어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하는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모를 수가 없지 않나요? 날개가 달렸는데 나비! 나비입니다. 마술사인 제가 작가님만큼 곤충을 정교하게 접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곤충의 움직임을 표현했고 다행히 잘 먹힌 것 같네요. 염력으로 접히는 종이 나비의 점수를 공개하기 전에 나비처럼 훨훨 공중을 날고 있는 이건 에어스피너입니다. 8년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술도구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더 놀라운 건 꾸준히 연습만 하면 어린아이도 이 놀라운 공중부양 마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키아티브 샵에서는 이처럼 신기한 마술도구뿐만이 아니라 프로 마술사들도 사용하는 고퀄리티 도구와 레벨업 박스 시리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레벨별로 더욱 신기해지는 마술도구로 언제 어디서든 특별한 능력을 뽐낼 수 있죠. 더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의 링크 또는 리키아티브 샵을 방문해보세요. 그럼 다시 종이접기 대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점수를 내주세요. 오! 생각보다 높아! 날개짓을 할 때 어떻게 저렇게 우아하게 날지 하는 게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10점을 드릴까 하다가 다리가 없어서 다리 2라운드에도 좋은 점수를 받은 덕분에 28점 대 19점으로 저희가 9점 앞선 상태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수 있게 됐네요. 3라운드 주제는 유명인 접기입니다. 2라운드와 똑같이 심사위원이 인물의 이름을 맞춰야만 하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양 팀이 동시에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앞에 다가올 미래를 알고도 그렇게 자고 있을 수 있을까? 뭐야? 사람이 됐어 뭐야? 이미 누군지 알 것 같아. 피규어 같아. 와. 뭐야? 갑자기 피규어가 생겼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봐도 누군지 아실 것 같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대로 안 돼. 빨리 저희 먼저 할게요. 이거 더 끝까지 보면은 저희 못할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보기만 해도 이미 진 것 같은 작가님의 엄청난 작품을 뒤로하고 저희가 푹 자면서 준비한 작품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오! 지금 느낌이 잠깐 두섬두섬인데요. 두섬. 아니야. 굉장히 최첨단이야. 저 윙! 체컥! 그 동네에 한 명 있었거든요. 골반지맨이라고. 잠깐 현타가 올 뻔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윙! 체컥! 아직 철컥이 안 되는데요? 철철철철철. 이제 몸통을 해야겠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종이죠. 윙! 체컥! 단을 접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딱 접혀지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느끼님 웃음을 참으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자, 머리에 고정해 주시고
위에 뚜껑을 닫아주면은 우와. 눈이 안 보이는데요. 높이를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알 법한 이 유명인의 이름은 하나, 둘, 셋, 말씀해주세요. 아이언맨. 잠깐만요, 그건 영화배우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토니 스타크. 이것도 역시 네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로다주. 아 좋네요. 맞습니다. 일부러 제일 낮은 점수를 쐈어요. 한 발 남았습니다. 점수 제대로 주셔야 됩니다. 협박 아닌가요? 협박까지 가능한 골판지맨 점수는 과연? 공개해주세요. 오! 종이접기는 중간에 찢으면 안 되고 뭔가 좀 갈라지면 안 된다라는 그 포인트에서 마이너스로 뚝 떨어졌다가 니키님께서 지금까지 입고 계신 모습 때문에 1점을 조금 더해서 8점 드리겠습니다. 퀄리티로 점수를 준 건 아니고요. 이렇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작품은 정말 좋은 작품이 아닌가. 갑옷의 대부분이 계단 접기로 딱 접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종이접기스러웠다. 들어가실까요, 니키님? 네. 자, 이쪽 오세요. 골판지맨은 이만 퇴장하고 다시 작가님의 작품을 감상해볼까요? 사실 이미 실루엣만 봐도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만큼 너무 완벽하게 명장면을 그대로 구현하셨지만 작가님께서 종이접기의 한계를 넘기 위해 더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 바람까지. 이 정도면 디오라마인데? 와.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예술이다. 심지어 머리카락도 지금 저기 드레스에 저 주름이 지금 실제 옷처럼 주름이 져 있어요. 심지어 저게 찢은 거 하나 없이 그냥 다 접으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실제로 움직이는 종이접기 작품이라니 마술만큼이나 보고도 믿기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하나, 둘, 셋. 마릴린 먼로. 와 이거 저 아무나 다 맞출걸요? 와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저 지금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점수를 공개해주세요. 10점! 10점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에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마지막 라운드라고 좀 착각할 정도로 굉장한 작품이었습니다. 9점 차였던 점수가 작가님의 엄청난 실력으로 5점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승부를 가려보죠. 대망의 4라운드, 주제 표현하기. 종이접기로 작가의 의도가 담긴 작품을 보여주면 되는 라운드입니다. 하지만 전 작가님의 마릴린 먼로 작품만 놓고 봐도 일반적인 형태의 접기로는 도저히 작가님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 같아 마술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접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범한 하얀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무늬도 그림도 없죠. 하지만 아직은 껍데기뿐이지만 종이와 접기가 만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카드 한 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종이 접기는요, 평범했던 우리의 기억과 상상을 메모하던 그 종이가 접기를 만나서 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범했던 저 역시도 마술을 만나 가능성을 가지고 꾸준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제 작품은 미녀와의 호흡을 맞춰야만 하는 단기간 안에 하기 힘든 일루션 마술로 마술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종이접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표현해봤습니다. 미래에는 사람조차 접어서 배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당장은 비현실적이고 엉뚱한 상상을요. 과연 사람을 어떻게 접는다는 걸까? 접는다는 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팔을 접는다 그러면 꺾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상자는 종이접기에 접었다 펼칠 수 있는 종이접기의 본질이 담겨있는 그 상자입니다. 이렇게 접혀진 종이를 펴게 되면 무려 4배까지 커질 수 있어요. 아니 설마. 와. 오? 와. 아, 이게 접히는구나.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지만 접을 수 있구나. 이게 미래인가? 제가 이 작은 상자 안에 사람을 접어 넣은 이유는 그냥 마술 때문이 아닙니다. 종이접기와 마술사의 상상력이 결합되면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요, 저 좀 꺼내주세요. 오. 깜짝이야.
우리는 종이접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냐 같은 것들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는데요. 그 어떤 무궁무진한 가능성도 우리가 그 상상력을 가지고 펼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대단하셨어. 이런 엉뚱한 상상일지라도 나중에 훗날 그때 누가 예언했다더라 라고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와! 보통 사람이 사라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는 접었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접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펼칠 수 있는 거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솔직히 작품을 봤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느꼈었던 거는 저는 풍선을 작품을 만들면서 이 작품이 보존됐으면 하는 그런 좀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접히고 나서 사람이 빠져나와서 갔기 때문에 여기서 보존성에서 조금 떨어졌다. 유비 다시 한번 들어갈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작품만 남았습니다. 과연 작가님께서 마릴린 먼로 다음으로 또 어떤 작품을 보여주실까요? 종이가 작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커요. 아니요, 안 작아요. 와. 그 테이블에서 못 접는 거 아니에요, 그거? 책상보다 큰 종이를 접어서 만드는 작품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이번 대결을 준비하면서 여태껏 해왔던 작업들 중에 가장 열심히 했고 가장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설계만 일주일을 들여가지고 진짜 오늘 새벽까지 이게 과연 내일 멋있게 표현이 될까. 아까 보셨을 때 이만한 크기였는데 지금 벌써 맞아. 지금까지 만들었던 작품들 중에 이 디오라마가 가장 만들고 싶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인 만큼 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이 대결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성취감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과연 무엇이 될까요? 저게 뭐가 되나요? 악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과정에서는 뭐가 될지 아무도 예상 못 하실 것 같아요. 입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하나하나가 다 이빨입니다. 왜? 그 이빨이 어떻게 되죠? 근데 이빨이 있는 무언가라는 거네요. 이빨을 세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아까 물 것 같은 동물의 이빨? 이 부분이 이제 팔이 될 겁니다. 알 것 같아. 앞발 쬐끄맣고 뒷발 저렇게 두꺼운 거면 꼬리 있고. 종이접기를 혼자서 하고 있다 보면은 이 종이접기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나 자신뿐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종이접기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못생겼다 근데 너무 이쁜데 가져가면 안 되나요? 저 조카가 7살인데 쾅 한번 내려쳐 주시면은 이거 살릴 수 있나요? 저게 연출인 거군요. 우와. 무게 밸런스가 맞아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종이로. 이거 우리가 함께 만든 거네요, 지금? 심지어 이게 한 장으로 만든 거잖아요. 저게 안 끊어지고 안 찢고 이빨까지 저렇게 디테일하게 다 넣었다는 게 주라기 공원의 한 장면을 묘사를 했고요. 제가 여기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함께 느끼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찌그러뜨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작품의 일부분을 참여하신 거죠. 와, 야, 너무 좋은 작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 봤습니다. 하나, 둘, 셋, 공개해주세요! 좋아. 네. 솔직히 더 높은 점수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일단 제가 알고 있던 종이접기의 틀은 오늘로써 깨졌고요. 하나의 작품으로 남고 영원할 수 있겠다. 그 가능성이 앞으로도 기대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10점을 드리겠습니다. 매직페이퍼즈 팀의 점수를 공개해주세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니키님 채널 자주 보고 그랬었는데 종이접기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 마술을 표현했다는 게 지금까지 본 마술 중에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매직페이퍼즈 팀은 63점 대 김희호 작가님 59점으로 4점 차로 매직페이퍼즈 팀의 승리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이접기를 단순한 놀이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거를 뭐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종이접기도 있다. 앞으로 종이접기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직페이커처럼 가족과 친구들에게 놀라운 마술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순간을 선물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니키아티브샵에 방문해보세요. 손수건을 유령처럼 공중에 날아가게 하거나 다양한 물건들을 공중에 날아오르게 하는 염력 같은 마술도 만나볼 수 있고 아이들도 쉽게 가지고 놀며 배울 수 있는 마술도구 세트도 있어요. 꼭 샵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공유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